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23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다음과 같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맞을 수 있게 한다. 1번 의존성이 증가 아닙니다. 2번 내향성이 증가 아니고요. 3번 경직성이 증가 아니죠. 4번 우울증 경향이 증가 아닙니다.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 증가.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첫 번째 지문이지요.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함.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두 번째 지문이지요. 실패와 좌절에 대하여 담담해짐. 맞습니다. 1번의 정답은 5번. 생에 대한 회고 경향이 증가. (2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대가족이 증가한다. 아닙니다. 감소한다. 확대가족이 감소한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2번 노인 1인 가구 수가 감소한다. 아닙니다. 늘어난다. 노인 1인 가구 수가 늘어난다.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3.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난다. 아닙니다. 줄어든다. 기혼 자녀와의 동거가 줄어든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낮아진다. 공적 노인 부양이란 노인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국가나 사회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가하고 있죠? 증가한다.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증가한다.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맞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독립하여 집을 떠난 뒤에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이죠? 2번의 정답은 5번. 자녀의 독립으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3번) 다음 사례에서 노인이 실천한 노인복지 원칙은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함. 1번 독립의 원칙. 독립의 원칙에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2번 자아실현의 원칙. 노인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없고요. 3번 보호의 원칙에는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4번 참여의 원칙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는 지문에서 교사로 은퇴한 노인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 봉사 활동을 하고 있죠. 또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존엄의 원칙은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번의 정답은 4번 참여의 원칙. (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다. 지방자치단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뉜다. 8등급 아니고요. 1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에 따라 1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보건복지부 아니죠? 등급판정위원회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는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5번 노인성 질병 대상자는 의사소견서 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는다. 없이 아니죠?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공단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4번의 정답은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5번.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인을 돌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입소시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1번.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심신기능이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함. 단기보호에 관련된 내용이죠. 단기보호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질문에서 일정 기간 입소시킨다 그랬죠? 자, 중요합니다. 어디에 입소?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방문 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방문 간호는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번.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의 정답은 1번. 단기보호. 6번. 장기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기관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급여 비용 또는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 부담금을 당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중요합니다. 1번 행정복지센터 아닙니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과 같은 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문에서 심사하고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심사하여 지급한다. 내용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아니고요. 4번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닙니다. 5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니고요.
6번의 정답은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7번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옹호자. 옹호자는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과 관련 없죠? 2번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없고요. 3번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숙련된 수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질문에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맞죠?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숙련된 수발자 맞습니다. 4번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이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동기유발자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7번의 정답은 3번 숙련된 수발자. 8번 다음에서 파악할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종교활동 참여를 방해한다.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죠? 이것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정서적 학대 행위입니다. 1번 유기 아닙니다. 2번 방임 아니고요. 3번 정서적 학대 맞습니다. 4번 경제적 학대 아니고요. 5번 신체적 학대 아닙니다. 8번의 정답은 3번 정서적 학대. (9번)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A. 법률기관 B. 학대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학대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는 법률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법경찰이 합니다. 사법경찰. 2번 A. 노인보호전문기관. B. 학대사례 신고 접수. 맞습니다. 3번 A. 정신건강복지센터. B.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합니다. 의료기관. 4번 A. 의료기관. B. 학대 피해 노인 쉼터생활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쉼터생활 지원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합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전용 쉼터. 5번 A. 노인복지시설. B.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은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률기관에서 합니다. 법률기관. 9번 A와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2번 A는 노인보호전문기관, B는 학대사례 신고 접수. 10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맞습니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아니죠? 받을 수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며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양도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다.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아닙니다.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10분의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11번) 다음 중에서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신체 일부를 밀착한다.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는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육체적 성희롱.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3번 음란한 농담을 자주 한다.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자주 노출한다. 성과 관련된 자신이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5번 통화할 때 성적인 내용을 말한다. 음란한 내용이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언어적
성희롱. 질문에서는 시각적 성희롱을 묻고 있죠.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자주 노출한다. 12번. 가족이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나 그 가족이 위법한 행위를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할인해준다. 할인하면 안 되죠? 위법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3. 새로운 대상자를 소개해주면 할인해준다. 안 되죠?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4번. 상담을 종료하고 다른 기관을 소개해준다. 관련 없습니다. 5번. 할인 대신 서비스 시간을 늘려주겠다고 제안한다. 불법 행위를 제한하면 안 된다. 12번의 정답은 2번. 본인 부담금 할인은 위법이라고 설명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친절을 베풀며 자신이 종교를 권유한다. 안 되죠?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이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2번. 서비스 제공 시 시설장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맞습니다.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4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시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5번. 대상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대응한다. 안 됩니다.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중 부축하여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13번의 정답은 3번.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상품권을 건네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지문에서는 상품권을 건네받으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는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번. 시설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건네받으면 안 된다. 2번. 고맙습니다. 동료와 나눠서 쓸게요. 안 되죠?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적절한 반응이죠? 4번. 이번에는 받지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5번. 이걸로 어르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다 드릴게요. 건네받으면 안 되죠? 14번의 정답은 3번. 죄송합니다만 감사한 마음만 받을게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 어머니가 사용하신 기저귀가 아까우니 재사용해주세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반응하면 좋을까요?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시설장님과 상의해 볼게요. 안 되죠?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2번. 어머님께 여쭈어 볼게요. 아닙니다. 기저귀를 재사용하면 안 되죠? 3번. 다른 어르신 기저귀를 써도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고요. 4번. 네, 비용이 부담스러우시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교환할게요. 안 됩니다.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적절한 반응이죠? 사용했던 기저귀를 다시 쓸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15번의 정답은 5번. 재사용을 하면 어머님 건강에 해로워요. (16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근관 증후군. 대표적인 증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반쪽 부위와 엄지손가락이 반쪽 부위와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이와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둔해진다. 두 번째, 밤에 통증이 악화돼요.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며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두 가지 중요합니다. 1번 오십견 아닙니다. 2번 골다공증 아니고요. 3번 테니스 엘보 아니죠. 4번 수근관 증후군 맞습니다.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고요. 16번의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 (1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한 수건은 말려서 사용한다. 말려서 아닙니다. 세탁하여 건조한 후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여 건조한 후 사용한다.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 사용한 수건은 세탁하여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2번 세면대에 온수를 받아 손을 씻는다. 세면대 아니고요. 흐르는 온수로 손을 씻는다.
3번.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마른 휴지로 닦는다. 마른 휴지 아닙니다. 물과 비누로, 물과 비누로. 배설물을 처리한 손은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맞습니다. 5번.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 씻는다. 엄지손가락으로 아니고요. 손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돌려주면서. 엄지손가락은 반대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씻는다. 17번의 정답은 4번. 손톱 밑은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닦는다. (18번) 노인성 질병이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 맞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2번. 발병 원인이 명확하다. 아닙니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발병 원인이 불명확하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번. 단독 질병으로 발생한다. 아닙니다.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드물다. 단독 질병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4번. 질병 진행의 경과가 짧다. 아닙니다. 길다. 질병 진행의 경과가 길다. 노인성 질환은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며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 5번.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아닙니다. 어렵다. 정상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노인성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18번의 정답은 1번. 빈번하게 재발한다. (19번)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폐조직이 염증으로 호흡곤란, 가래, 기침이 나타나는 질병은 1번. 폐렴.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화학물질에 의해 폐조직에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두껍게 되고 섬유화되어 폐로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근육통, 고열, 기침, 흉통, 호흡곤란, 가래 등이 있습니다. 폐렴이 증상이고요. 세균,
자, 세균 나왔고요. 바이러스, 폐조직이 염증, 호흡곤란 나죠? 가래, 기침, 질병은 폐렴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폐기종 아니고요. 3번 폐색전 아닙니다. 4번 만성기관지염 아니고요. 5번 기관지 확장증 아닙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 폐렴.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최대 심박 출량 증가 아닙니다. 감소. 심박 출량은 심장이 한 번에 내보내는 혈액량을 말합니다. 최대 심박 출량 감소. 2번 심장 근육이 두께 증가 맞습니다. 심장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떨어진다.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아닙니다. 감소.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감소. 4번 심박동수 증가 아닙니다. 감소. 심박동수는 심장이 뛰는 횟수를 말합니다. 심박동수 감소. 최대 심박 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아닙니다. 증가. 기립성 저혈압 발생 증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소변을 보기 위해 앉았다 일어나는 등의 체위 변화에 따라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한다. 20번의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이 두께 증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24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